오천길, 이런 길길길 있잖아요. 낙동강길, 이런 게 다 루트야, 루트. 우리 ACA 기준으로 보면 다 루트야. 그래서 도로마다 루트를 표시해 놓은 거야. 어느 구간, 우리로 치면 구간이야. 그러니까 산불림선항 1구간 시작되고 1구간, 1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을 얘네들 루트로 표시해. 그래서 이런 루트 10개면 미국을 횡단한다든지, 그것도 여러 종류로. 그래서 루트마다 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이름은 끝에 루트로 끝나는 건 아니야. 그냥 지역 명칭으로 충청도 이렇게 돼도 루트명이 되는 거고, 그냥 또는 경상남도 길 그래도 루트가 붙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공식은 없는데 어쨌든 얘네는 세 가지를 다 써요. 그렇지만 제일 많은 건 뭐겠어요? 압도적으로 루트입니다. 루트와 트레일과 루프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 루트는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횡단할 땐 루프는 안 쓰고요. 루트와 트레일을 가는데, 트레일도 대부분 좀 짧은 거리에 비포장의 좁은 길을 트레일로 표시를 하더라, 해외는. 그래서 그러면 유로벨로가 하는, 유럽에 도대체 16개 도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표시하나 쭉 봤더니 다 루트야. 그래 놓고 하나가 딱 트레일 있어. 아이언 커튼 트레일. 그리고 또 루트야. 그래서 유로벨로에서는 14개의 루트와 1개의 트레일과 1개의 고유명사로 구분이 돼요. 거의 미국하고 유럽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루트와 트레일 또는 고유명사를 붙여서 아예 끝장을 보더라고요. 근데 고유명사를 붙인 건 뭐냐면, 유로벨로의 그 유로피언 사이클링 페더레이션에서 막 하다가 야 하나 더 끌어들여 그랬더니 원래 루트가 있었어. 원래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그냥 넣어서 한 거고, 얘네들은 루트로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하나 더 넣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그 나라 애들이 야 원래 있었어 이름 이거 넣어 그래가지고 하나 더 넣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라운드라는, 아마 이게 거예요. 코리아는 우리나라니까 오케이. 라운드라는 건 한 바퀴 돈다. 라운드 트립에서 라운드가 나온 것 같고요. 라운드 트립이 왕복이잖아요. 원점 회귀하는 왕복 또는 이런 개념에서 라운드라는 빙 그렇게 돈다. 이것도 라운드잖아요. 원탑 케이블도 라운드. 거기에 이제 트레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근데 코리아 라운드 트레일의 최초 장명자는 행차님이세요. 근데 이 부분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명칭을 확정할 때가 슬슬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첫 모임이긴 해요. KRT 첫 모임이긴 한데, 용어 정의도 할 겸, 배경 설명도 이따 한번 들어볼 겸 제가 그냥 용어를 학술적으로 케임브리지 중심으로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구글의 사례, 그다음에 미국의 ACA 사례, 그다음에 유로벨로의 사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KRT를 그냥 갑돌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냥 고유명사를 붙여놓고 그 밑에 구조를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쉽게 개념이 다가오는 그 무언가는 어떨까? 이런 걸 화두를 좀 던지는 거고요. 이거를 이용할 사람은 내국인, 외국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체력이 있는 고등학교 이상 연령대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풀 로디드 바리바리 싸는 풀패킹 또는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단독 구로, 뭐 겨울에 눈 오는 얘기죠. 단 너무 어린이를 고려할 필요는 없겠다. 난이도 측면에서 고등학교 정도 체력이면 오케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크레딧 카드 풀 로디 투어가 양쪽으로 다 겸비가 되는데, 풀 로디를 생각하면 크레딧 카드는 의외로 더 쉬워질 것 같아서 난이도 높은 걸로 보면 풀 로디드, 그러면 내국인 외국인 정도로 생각하면 그것까지만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단 하나 요즘 뭐냐면, 풀 로디드 투어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험지를 마구잡이로 골라갈 수 있으니 풀 로디드를 일단 정리를 하자. 그리고 크레딧 카드는 난이도가 좀 낮으니 거기서 정리가 되겠죠. 대신 난이도가 낮은 거리를 길게 커버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용자는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관광, 한국 그러면은 거기서 둘러봐야 될 것들의 자료들을 모아봤어요. 주로 유럽 자료하고 미국 자료 모아보니까 얘네들이 딱 생각하는 게 서울,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서울에서도 잘 보니까 광화문, 경복궁 광화문, 강남, 홍대 있고, 그다음 박물관을 대표적으로 뽑더라고요. 공주부여, 전주, 부산, 경주, 안동, 동해안 쪽, 그다음에 북한강, 임진강. 여기 이제 코리아라는 아예 여행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핫스팟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행차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쭉 해가면서 루트 설계를 할 때 담아보자 했던 건데 못 담은 게 전주예요. 일단은 가 안에서 전주 못 들리잖아요, 그죠?
전주는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근데 임진각은 빼버렸어요. 임진각을 뺐어요. 뭐 앞으로 늘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의 큰 가안으로 행차님 돌아보신 거에 뭐가 빠지냐면 전주와 임진각이 빠졌어요. 그리고 바로 북한강으로 들어온 거예요. 배우령이나 춘천 거쳐서 북한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임진각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선정했을 때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자전거도로 최대한 활용하자.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자. 그런데 많은 해외 자전거 여행자들이 4대강을 추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맨 처음에 자전거 도로를 오픈해 놓으니까 한국 사람이 전부 서울 부산을 국토종주를 했어. 그래서 할 만한 사람 다 했어. 그거 끝나고 4대강을 다 하고 제주도 하고 동해안 하고 그래서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국토종주라는 게 허벅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막 3일 만에 가고 뭐 이런 건 요새도 하긴 하지만 한국 사람이 국토종주의 매력이 떨어졌어. 그냥 구간 알아서 이용하는 거야. 지가 가고 싶은 구간만 딱딱 준단 말이에요. 서울 부산을 계속적으로 달리는 그 유행은 한국 사람으로서 지났어. 해외를 보니까 해외 곳곳에 들어가 보면 내가 4대강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들, 고수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나 4대강 추천 안 하거든? 니네들 보면은 막 자전거 도로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오지? 근데 4대강 나 추천 안 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이유들은 다다다다다다 굉장히 많아요. 지루하다, 사람 만나기 어렵다, 길은 잘 닦아놨지만 돈으로 처벌났지, 네가 원하는 컨텐츠 거기서 못 얻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엉뚱해가 가면 괜찮았던 게 동해안 괜찮았다 그러고 그냥 강원도 헤비고 다녔던 DMZ 괜찮았다 그러지, 그리고 막 서해안 따라다니고 남해안 따라다니는 걸 좋다고 그러지, 괜히 고수들은 막 저 한강 자전거 도로 달리는 거 아니야. 특히 뭐 서울 부산 달리는 건 초짜들이라는 거지 여기서 얻을 게 너희는 없을 거야 라고 약간 엔티하게 가더라고. 반대로 특히 이제 외국애들은 더 재미난 게 뭐냐면요, 포리버 바이크 패스라고 해놓고 하는 짓은 서울에서 부산만 간단 말이야.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애들이 와가지고 나 포리버 해볼래. 그래서 너 어디 갈 거니? 그럼 저는 혹시 금강을 가나 낙동강을 아니 저 섬진강을 가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울 춘천도 안 가고 포리버 바이크 패스 그럼 서울 부산으로 씩 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게 상당 기간 지나서 포리버가 마치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걸로 일부는 이해하고 있어요. 거기에 강이 4개가 연결돼가지고 국토종주인 줄 알고 있더란 말이죠.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희가 이제 바이크 렌탈이다 아니면 이제 여행하고 돌아와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RT에 이렇게 좋은 인프라 안전한 부분에서 기존의 자전거 도로는 포리버 4대강뿐만 아니라 지방도 자전거 도로들이 잘 갖춰나가고 있으니 기존의 자전거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자. 그다음에 뭐 공기도 좋고 풍경, 힐링, 문화가 있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페리나 또는 차량, 철도 뭐 이런 등등 이용 없이 연계 용이한 게 좋겠다. 안전한 길로 잡자라는 게 아주 버텀 라인의 선정 기준으로 일단 잡아보고, 이런 근거 하에 행차님이 이름을 정하고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니고 있어서 행차님은 2번, 3번 도셨나요? 두 번 완벽한 코스는 2번 도셨을 거고요. 이제 코스가 일부분은 이제 미확정, 일부분은 확정,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 거죠. 트레일 뭐 아까 얘기한 벨로, 패스, 뭐 루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런 거야. 이제 또 오늘 트레일님께서 그런 분야는 명쾌하니까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끼리 또 정리해 나가면 될 거고, 실제 명칭은 부를수록 계속 고정될 수 있으니까 빨리 정해서 해 나가면 좋겠죠. 제가 그 옛날에 2012년도에 미국 횡단할 때 사실은 그때 트레일이라는 생각을, 그때는 횡단길을 하다 보니까는 미국에 그 여행을 하려고 보니까 뭐 미국에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미국 미대륙 횡단 이런 어떤 낭만적인 요소와 뭐 가슴 설레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ACA가 있고 ACA 단체도 자전거 여행자들이 그 미국 다니다가 어느 날 그 기회가 생겨가지고 미국 그 독립기념 200주년인가요? 거기에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그게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막 이제 그쪽에 그 지질학자들 또 미국의 여러 가지 그런 분야의 생태학적인 이런 분야라든지 미국의 역사학자들까지 모여가지고 그런 길들이 결국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최초의 시작은 자전거 여행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보고 또 제가 가면서 자전거 여행길에 뭐 76번 도로, 무슨 도로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꼭 이 길을 가야만 되는가? 안전하고 좋은 길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미국의 그런 골짜기 산길을 꼭 가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왔으면 그 근처에 문화적인 요소, 대도시도 좀 들려보고 싶고 그러다가 옆길로 가다가 생고생하고 아까 들어라 얘기했지만 다시 또 그 길로 가기도 하고 근데 AC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갖고 도움은 참 많이 됐어요. 여행자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자료가 되고 정보가 되더라고요. 이거 돈 주면 또 그 책자도 보내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막 4대강 만들어져 가지고 막 이제 뭐 국토종주하고 도장 찍는 재미로 막 다닐 때였잖아요. 그래서 가는 것보다는 한국을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길이 없을까를 얘기를 하고 그때는 교토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트라임하고도 얘기를 하고 하면서 공유는 했지만 사실 그런 길을 시작해보자고 구체화해가지고 발전은 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얘기만 해왔다가 이제 모든 게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6년을 묵혀뒀다 작년. 2, 3년 전부터 이제 다시 우리가 거론이 되고 내가 한번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가장 곤란한 길이 서해안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다 그 생각 하잖아요. 내 나라 내 땅 한번 밟아보자. 자전거로 가보자. 한국 일주 해보자. 그러면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그 다음에 DMZ 쪽 북방길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바퀴 뺑 도는 생각이 일단 그때는 컸었죠. 근데 서해안 길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굳이 꼭 서해안 길을 갈 필요 있느냐. 여기 이거 지도를 한번 펼칠까? 이 길보다는 이 길도 좋은데 그러면서 이제 테라님하고 우리가 대원칙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왕이면 기존 자전거 길을 최대한 활용하자. 그게 안전하지 않느냐. 우선 자전거 여행자가 안전한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한국의 가장 상징적이고 특징 있는 것이고 뭐 한국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디인 것인가. 그래도 그런 것을 찍어서 연결하는 길.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몇 가지 원칙을 갖고 한번 쭉 본 거죠. 그래서 한강길 따르고 남한강길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 오천길은 충청북도 속사를 볼 수 있는 정말 이 좋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냥 논두렁 길, 밭두렁 길, 그 다음에 천변길 다니면서 사과밭길로 또는 저는 갈 때 뭐 고추 따는 거, 깨 터는 거 농부들하고 얘기하면서 외국인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좋다. 제가 어디 시골 가서도 외국의 시골은 이런 모습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화하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다음에 서해안길이 만들어지면은 이 길을 또 채택하더라도 우리 그러니까 KRT라는 길은 계속 변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팔령대교 갈 생각도 안 했거든요. 거기서 바로 보성에서 지난번에 우리 가봤지만은 벌교로 바로 빠졌어요. 고흥 요수 내려갔다 다시 오르려면 너무 짜증나고 길어. 근데 팔령대교 생기니까 루트가 변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듯이 이건 만들어지면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이 길로 잡자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새만금에서부터 그러면 진짜 서해안은 여기 아름답잖아요. 격포해안, 그 다음에 저기 백수해변, 그 다음에 이제 신안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갇혔죠. 이 김대중 대교로 들어가서 이쪽에 그 앞에대교로 나왔는데 앞에대교가 공식적으로 자전거 못 지나가게 해놨어요. 그러면 못 지나가게 한 도로를 KRT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 그래 결국은 신안은 다음에 이게 해결되면 좋지만은 없애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해안에서도 지난번에 솔론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했던 거, 굳이 완도로 안 가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떠냐, 강진만 안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다산, 정약용이 뭐 유배 같은 이런 데도, 그 다음에 강진의 이쪽 대구 쪽에 가면은 그 저 청자 이런 뭐 굽는 데도 좀 볼 수도 있죠. 그럼 뭐 이런 길 저런 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땅끝에서 완도로 해가지고 이쪽 그 장보고 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이게 쉬운 길이 됐어요. 옛날에는 여기 없어서 페리 타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길은 계속 발전하는 거니까. 그 다음 이게 팔령대교 만들어지면서 그냥 소록도로로 해서 이쪽에 고흥의 남해안을 보면서 바로 요소로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전거 길에서 경주하고 사실은 이 안동이 별로 이제 잘 좀 외지죠. 외지죠. 그런데 칠봉국도로도 갈 수 있고, 너무 이 칠봉국도로만 이게 4,500km 가면 지루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한국적인 이런 경주하고 안동을 본다면은 이 안에 내부에 속사를 볼 수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봐서 경주 이쪽에 금호강길, 낙동강길 연결해서 안동을 가고, 태백의 이쪽 속사를 좀 봐가지고 여기서부터 동해안길 가자.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았고, 두 번째 가면서부터는 또 불편한 곳은 계속 좀 수정을 했죠. 수정을 해가면서 일부 수정한 게 가장 이제 토의가 돼야 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쪽에서는 남해로 해서 통영으로 해서 거제로 가가지고 이쪽 남해안의 한류수도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자전거 여행자들이 다니기가 참 위험합니다. 이쪽에 고성으로 해서 이렇게 마산, 창원 쪽으로 빠진 길이 너무 산업용 차량들이 많고 위험하고요. 거제로 가면 좋은데 페리가 다 없어졌어요. 거가대교 생긴 이후로. 그래서 거가대교로만 옛날에 한 번은 용달차만 불러서 우리는 시내버스 타고 가고 용달차가 여기서 내려주고 한번 가본 적도 있었고, 이번에는 여기서 저희가 아예 버스로 동네까지 점프도 해봤죠. 또 한때 트라이하고 같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꼭 부산 갈 필요 있어? 부산 이렇게 불편한데 다음에 어느 날 자전거 여행자 가보기 좋게 해놨으면 그때 가기로 하고 부산 제껴버리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안전과 우리가 굉장히 상쾌하고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길, 이런 걸 생각해 본 거였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기서 진주에서 바로 의령으로 해가지고 박진고개로 이렇게 그냥, 그래서 우리 그 우포 너머로 해가지고 제가 바로 여기서 경주로 이렇게 들어가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여기 괜찮았습니다. 옛날 가야 그 왕릉으로 해서 산길로 해서 굽이굽이 아름답거든요.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한번 또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는 길이죠, 여기는. 나머지는 선택으로 두면 되잖아요. 당신이 이 길을 갈래? 이 길을 갈래? 저 그렇다면 여기도 바닷가로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 이렇게 갈래? 여기서는 그 박진곡에 넘으면은 박진 전쟁 기념탑인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바로 빠집니다. 그러면은 낙동강길 만나서 울석도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도 한번 가봤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길은 그때그때 자기가 잡아서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 라인을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선택의 여지를 둘 수 있는 곳은 그 포인트에다가 선택이라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별적으로도 가보셨고 팀으로도 가보셨고 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몇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서 내년도에 KRP를 갈 때는 우리가 이 길을 좀 더 가보고 또 그 길을 갈 때 필요한 정보가 뭐냐,
이런 정보 요구도 만들어 가지고 다녀온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카페에 올려주면은 계속 그 누적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말 뚜르드월드가 자전거 여행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고, 그게 우리가 또 사회적 기여라고 해야 되나? 굳이 표현하자면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현재는 2,400에서 3,000km인데 통일된 이후에 이게 400km, 여기서 400km, 여기서 800km거든요. 그럼 이게 1,600이 포함되면 5,000km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대한민국 일주거든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나중에 먼 날. 앞에다 뭘 붙인다면?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면 자전거 일주길. 자전거 실체가 좀 불분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한국이나 전국이라는 국자가 지금 그 헷갈릴 수 있는 게 큰 개념이 나와요. 국계는 다- 국자가 들어가야 돼. 어쨌든 국, 나라. 저는 그래서 한국, 그건 다른 나라, 외국이나 누가 공용으로 다 쓸 수 있도록 한국이란 말은 외국인들한테는 좀 생소한다고 말이죠. 코리아, 대한민국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러 대한민국이란 말을 썼는데, 이제 우리로 봐서는 그냥 우리나라 길, 뭐 한국 길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외국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프랑스 아니면은 원점으로 돌아와서 삥 도는 라운드 개념, 루프 개념이 있죠. 큰 의미의 이건 루프거든요. 큰 의미의 루프. 다른 용어가 없나요? 일주와 비슷한? 근데 일주가 왜 이렇게 낯선? 저는 이제 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하면서 일주가 일주나 이런 것들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행길은 그냥 그러니까 짧은 길보든 갔다 오는 건데 일주다 그러면은 한 바퀴를 다 돌았다는 어떤 그런 전국 느낌이 일주. 그래서 그걸 좀 주는데 저는 그냥 전국 일주길. 대한민국 전국 일주 자전거길. 뭔가 따르릉이 타고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그 자전거 여행자들 자전거 타는 자전거를 한 10단계로 분류하면 전국 일주를 나서는 사람들은 한 8단계 이상의 하드코어적인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린이가 1, 2단계라고 생각하면은 아니 진짜 그러나 그렇더라고. 여행을 그들한테 타고 그들한테 크게 언젠가 나는 나눠서 하든 언젠간 돌겠다라는 그 목표의식, 그렇죠. 그렇죠. 네. 큰 그림 이런 거는 이게 사실 큰 그림이거든요. 네네. 근데 실행은 짜잘하게 하든 어쨌든 큰 그림은 정리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 프린트 좀 해달라 그러게. 제주도 길도 해야지. 해야죠. 한상도로 메인 이번에 루트는 아니지만 아니, 어쨌든 이번에 저기서 가서 배 타고 갔다 그래서 와서 올 수 있는 걸로. 제가 12월 1일부터 그렇죠. 12월 10일까지 네. 제주도에서 텐트 치고 살아보기 해가지고 제주권이 되네 그러면. 그렇죠. 거기가 이제 제주도 탐락길. 저는 제주도길. 제주도 대연자는 네. 갑자기 일본 철도. JRT 하시면 안 돼요. 광역화되는 거 있잖아요. 광역화. 예. 그걸 대충 광역 지금권역 하나 보면은 그게 3일짜리야. 3, 4일짜리야. 그렇죠. 3, 4일 맞아요. 네, 3, 4일짜리예요. 여기 3, 4일, 여기 3, 4일. 그 정도는 이렇게 뭐 길어봐야 5일. 음. 난이도 높은 데가 5일 음. 이렇게 되거든요. 3일 정도는 뭐 금요일 날 하루 쉬가 내면 금, 토, 일 이렇게 다녀올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5일을 한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잘 이것도 힌트. 어쨌든 그 ACA 지도를 보면 대략 100km 미만에서 한 번씩 끊어줘요. 대부분 구간들이 유럽도 그래요. 네, 구간을 그렇게 끊어주면 100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잖아요. 실제로 페니어를 달고 다니는 거는 진짜 열에 한 명이니까 그 이용자들 기준으로 하면 아마 100km는 조금 짧다. 짧을 거예요. 100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70km를 가든 100을 넘겨가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영향일 것 같고 100km 단위로 끊어주는 거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산악 코스는 대부분 70에서 80. 되게 그렇죠. 전후죠. 네. 80에서 120 사이로. 80에서 보면은 맞아요. 그 어떤 큰 도시가 있다든지 실만한 거에 있으면은 거기서 거긴데 그런 걸 안아주는 게 대부분 80에서 120 사이로 끊어요. 예. 그러니까 난이도 그렇게 높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접근하고 빠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이렇게 권역을 가는 하고. 거기 때문에 어느 데는 80 저도 될 거고 되겠죠, 어느 뭐 100km. 네. 법규 전후가 될 거고요. 지금 권역을 나누다 보면 끝나는 지점도 사실 명확해요. 군산 같이 그렇죠. 발달하면 네. 한번 끊고 충주에서 끊고 음. 이쪽에서 목포에서 끊고 해남에서 끊고니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워낙 교통이 발달해서 그 철수가 지니까 철수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이게 GPS 파일만 엮을 수 있으면 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다녔던 길. GPS 네, 파일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그 업무 분장님이 돼 있어요. 노랑어머님 부탁드려서 여기를 부지런히 다녀서 GPX 전체 툴을 쳐서 연결해 달라. 그거는 노랑호먹기를 이렇게 표기를 아니, 해주세요. 노랑어머님이 그걸만 하시면 되겠네. 무조건 달리면 돼. 아니, 노랑어머님이 일주일만 달리면 딱 끝나는 거 아니야? 전자발찌 딱 채워가지고. 예. PY란 말 씁니다. Point of Interest라는 말 써요. 또는 PY라는 말이 이제 실제로 이제 지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Point of Interest, POI 이런 건데 이제 해당 루트의 서브 뭔가 컨셉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백스야는 어쩌고 저쩌고, 석양이 아름다운 길,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름을 그렇게 안 지더라도 키워드로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공개적인 일반적인 위치 정보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거 가게 뭐 이런 것들은 좀 다음 얘기인 거고요. POI에 대한 것과 그 길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향후 우회 루트가 어떻게 될 거냐를 봐주십사라고. 제가 작년에 저쪽 동해안 삼척에서 저 올라가는 길목에서 부자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대한민국을 돈다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어떤 길로 왔어요? 그랬더니 낙동강, 그러니까 이게 국토종주길로 이제 거기는 쉽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종주 개념은. 그 다음에 어떤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대학생이 자기는 몇 차례 시도를 했다가 못했대요. 그래야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시간이 좀 나서 돈다는 게 혼자 정신없이 노는 거야. 너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예, 그 친구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짜 이 길로 궤도. 똑같네. 그러니까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 생각들을 해보는 사람들도 이 길이 있더라. 그 다음에 제가 이 길에서는 외국인을 한 2팀을 만났어요. 그 부부 만나고 하나 젊은 친구. 근데 어떻게 이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보니까 우리 GPS에서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안동을 치면은 이 길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는 그냥 내부에 뜨는 길로 이렇게 해서 안동으로 가는 거지. 그냥 안동 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만약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해서 해주면은 그것 보고 사람들이 가겠죠. 그래서 섬진강 따라서 임실로 가면은 전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섬진강에서 이 길을 따라서 전주로 빠져가지고 군산으로 빠져도 되겠다. 안 그러면은 익산 있잖아요. 여기서 논산으로 이렇게 빠져도 되거든요. 그러다가 금강길을 연결되니까. 그럼 여기도 좀 뭐 성지라든지 뭐 얘기거리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하나 그어줘도 지금 얘기하는 전주라든지 안에 전라도 속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좋은 생각입니다. 좀 지역적이긴 한데 영광대교하고 그다음에 칠산대교가 생기면서 또 루트가 또 바뀌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그리 못 가고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생기니까 노안 이쪽, 해제 쪽으로 해서 밖으로 돌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나는 신안에 이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안도 한번 또 이 안으로, 이 안쪽보다는 밖으로 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점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것도 부분적으로 좋은 길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어쨌든 한번 오이도나 이쪽에 빠져나가는 도로들이. 그런데 계속 연결해서 나가기가 여기가 좀 어렵죠. 이것도 선택이에요. 근데 대성산 앞에 민통선이라고 해서 길이 막혀있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화천군에다가 자전거 단체가 이 길을 갑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은 민통선 길을 열어준다는 거야. 내가 그 15사단 담당자 소령한테 엊그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화천군에 자전거 단체를 신청해가지고 이 말고개라는 곳 있잖아요. 그렇게 넘어서 철원으로 빠져가지고 여기서 동성으로 이쪽 이제 빠져서 연천의 임진각 괜찮잖아요. 그래서 수기전으로 해서 여기 본산 임진각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임진각에서는
그냥 이리 와도 되고 아니면 서울 시내 들어와서 서울 시내 투어를 끝내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좀 아쉬운 건 북한강길이 이제 재해가 돼요. 사실 나는 북한강길은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고 얘기가 있는 길로 추천하고 싶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혼란이 오더라고요. 혼란이 아니고요. 그 길은 다 우리가 이렇게 KRT를 기존의 자전거 길이 아닌 다른 길들을 많이 만들고 이 길에 뭐 등급을 매길 수도 있고 이름을 또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것도 이건 서부전선 선택으로 서부전선 네, 이쪽으로 들어가야 가는 된다. 길, 이쪽으로 가는 길. 순수하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이렇게 제시해 놓으면 오케이 영광 가서 여기만 돌지 그렇죠. 3일짜리면 그 다음에 봄 되면은 아 이쪽 돌아야지 안동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연결할 거야. 여기 요 구간 커버됐어. 요 구간 커버됐어. 저는 이거를 아마도 5번에서 10번으로 나눠서 갈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국인으로 보면 이거 한 판에 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기존 자전거 길 말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가 그런 제 시각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져요. 한국을 한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보통 보니까 한 달이더라고. 진짜 한국이 좋은 애들은 아예 체류 연장을 해가지고 6개월씩 있는 애들도 있어요. 왔더니 너무 좋은 거야. 갔던 길 또 가는 애들도 있어. 저거 보고 놀랐어요. 그 옛날에 그 폴란드 애들 둘이 부부 묵었잖아요. 아, 걔들 진짜 만나게 다니더라고요. 걔네들은 진짜 만나게 다니는 거예요. 프로. 그래 놓고 얘네들은 돌잖아요. 이렇게 해서 탁 돌아가지고 넘어왔다가 또 서울에서도 또 쭉 놀다가 하면서 아름답게 사진을 찍는 건데 아마도 제시해 놓으면 그런 애들이 이렇게 돌겠죠. 제가 보면 그렇게 돌 것 같아요. 그렇게 돌고 마음에 들었더니 한 번 더 갈지도 모르겠는 애고요. 보통은 한 달, 매니아카, 하드코어한 애들이 한 달을 돌아요. 한 달을 도는데 도는 패턴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도냐면 그 한국을 소개한 핵심 도시들을 찍더라 이거죠. 그래 놓고 자전거로 가는 거. 자전거로 도저히 안 가면 얘네들 고속버스 타고 가더라고. 예를 들면 부산을 갔어. 에이씨 전주 봐야 돼. 그러면 부산에서 전주 가는 고속버스 타고 가더라고. 한 달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면 지네 나름대로 가고 싶은 데는 고속버스 타고라도 가더라 이거지. 근데 그런 패턴들을 보이는 거고요. 지난번에 이미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일주 자전거 여행 길은 30개의 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구간 중에 예를 들면 여기는 우리가 옛날 말대로 뭐 서울 수도권 및 충청 권역 그러면 여기는 5개 루트로 돼 있고 요거는 어떻게 끊어서 다니면 된다라는 부분들은 아까 산불님 얘기한 대로 내국인 이용하려면 결국은 고속버스 타고 갈 거거든. 기차 타거나. 그렇지. 그럼 그런 걸 감안해서 끊어주는 이거 사실은 저는 루트를 어떻게 설정하든 저는 이거 어떻게 디바이드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 지점이 뭐가 되냐면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환도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야 될지 모르겠고 여행을 계속하려면 A 코스 갈림길을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코스 선정에 있어서 더 중요할 것 같다. 귀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실은 그 교통수단 표시하고 거리 표시하고 막 이러면 분석적인 방법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 놓고 그걸 제시를 제가 코스픽스에서 이걸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니다 보면 야 여기 귀한 지점 아니야. 여기 분기 지점 아니야. 이런 거를 이제 다니면서 검증을 해주면 되는 거고 정리하면 퉁쳐서 이거를 어떤 걸로 표시를 해야 될 거냐에 한국말은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일주전에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이거는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 권역은 다시 몇 개의 루트로 나눠져 있고 요 각 강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수정 보정해 나가고 아까 말한 선택지 주고 그게 다 끝나면 다음에는 솔로몬 얘기한 대로 여기서 강진 가서 도의 길로 넘어가라는 건 세부의 루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루프잖아요, 솔직히. 여기 거쳐가고 여기만 가면 끝나는 KRT라고 하더라도 시간 되면 한 바퀴 돌아봐. 여기 성격은 뭐야? 라고 주는 이거는 전 루프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이제 그렇게 세세한 거는 물론 그런데요. 저는 이제 크게 쭉 자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기 동부전선 끝내고 북한강으로 오는 거. 네, 그건 표시해야 되겠죠. DMZ 네, 저는 지금 그 동의. 가는 거. 그런 정도는
느 차이거든. 초이스를 초기 단계에 넣어버리자. 이거. 네, 네. 그 정도는. 초기 단계에 넣을 필요가 있어. 그것도 라운드 트레일에 1, 2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화천에서 갈림길을 넣어주자라는 얘기는 동의. 이것도 표시를 하려고 그랬고 여기도 점선으로 표시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신안도 지금 이거 점선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 길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분명히 만들어질 거예요. 서해안길도. 그 다음에 신안길도 신안 군수가 뭐 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럼 이 길로 될 거라고요. 사람들 유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발전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저기 점선 부분을 추가를 하시죠. 아까 얘기했던 네. 익산에서 네. 임실로에서 섬진강길로 해서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길도 아, 그러니까 저 광량으로. 예.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가면 그 정도도 이 지금 정도는 네. 그때 한번 생각을 했었죠. 네. 섬진강길로 이렇게 따라 올라 섬진강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네네. 이렇게 올라와서 남원 쪽에서 임실로 해가지고 전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익산으로 해서 여기 군산? 논산으로 빠져나가는 길. 군산인가요? 군산 익산인가요? 아니 익산에서 그러니까 이리에서 이쪽 그 함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네. 논산으로 해서 논산이 되네요, 이쪽 그러면. 강경으로 여기서 저 금강길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강경, 농산, 익산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주. 길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남원도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주, 남원에서 네. 마지막 광양. 전주 이 길도 네네. 그다음에 그것도 선택지로 섬진강으로 넣어야 그렇죠. 연결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인 루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색을 달리해서 네.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저한테 같아요. 이제 그럼 메인 루트를 어떻게 갈 것이냐. 네. 그래 분명히 저는 그랬어요. 안전한 길. 음. 그다음에 자전거 여행자의 쾌적하고 유쾌한 길. 그다음에 뭔가 의미 있는 길. 뭘 이제 전적지나 뭐 풍경이나 한국의 상징을 살린다. 그러면 저는 이 길을 저한테 제시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네. 이쪽 그 의료무대. 어디야 여기 창녕, 여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우퍼. 창녕에서 이리 부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이걸 나는 제시를 하겠다 그랬어요. 이걸 기본 루트로 일단은 이렇게 해서 2,400, 2,500km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리 뻗어나가는 길, 이리 뻗어나가는 길 이건 점선으로 얼마든지 네, 연결해 줄수 그거에 있다. 대한 근거는요. 제가 보도 설명은 뭐냐면 이거는 안전하고 컨셉이 확보된 길이 하나고 북한강까지 확보됐던 거고 이 부분은 서해안을 본다라는 서해안 바닷가이거든요. 여기 남해안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내륙을 보는 거잖아요. 경상도 내륙을 보면서 경주하고 안동 그다음에 부산이 항상 고민인데 어찌됐든 요 지역은 내륙 코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 동해안에 그래서 동해안 코스를 짧게 잡았어요. 너무 바다로만 다니니까 동해안은 좀 짧게 가자. 여기는 그야말로 산악 내륙이라고 보이는 거고 문화권으로 따지면 가야 신라. 이쪽은 뭐 백제마을이 되는. 좀 억지 같지만은 우리 마마 팀들이 이 길을 맡아라. 아니면은 경상도의 부울경 팀들이 이 길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남도 천리팀 이렇게 맡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말로주가 그래서 또 여기 계속 자기가 다니시죠? 다 섭렵했잖아요. 그래서 야 앞으로 말로주님의 길이라고 이름 붙일게. 이래 가면서 우리가 옆에서 부축했거든요. 이러듯이 그 담당 그 팀들 소모임이나 아니면 지방 회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매일 다니면서 그 길을 확 끼고 있고 또 우회도로도 알고 있다가 또 누가 갈 테니까 그럼 안내도 좀 해주고 그럼 좋지 않겠어요? 네. 이런 그걸 생각. 부재로 하면 나중에 이제 미래 모습인데 아마 페이스북 그룹이 형성이 될 거예요. 페이스북 그룹 있잖아요, 그죠? 여행하는 사람 들어오면 이쪽에서 뭔가 퀘스천이 넘어오잖아요, 외국 여행자들. 그럼 대답은 이쪽에서 말로주님이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지역을 실제적으로 잘 알아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향하면 더 되겠죠. 이쪽에서 서포터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서울에서 얘기해주면 아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제일 디테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왜냐면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외국인이다. 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에 와서 여기서 우리가 뭔가 자전거 길을 찾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한수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이렇게 길을 만들잖아요. 한수에도 만들어요. 그 루트를 만들어갖고 우리 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 네. 그러면은 뭐 거기에 그때그때 루트를 올린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루트가 있다는 것도 계속 알리면서 네, 서브루트들. 서브 KRT도 같이 홍보해 나가면은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KRT 많이 타주세요. 지금 이게 내년에 대세 모임이 그쪽 중부부터 다 맡은 다 거죠. 맡아야죠. 사실 그 5천길 건강길로 해서 네. 저기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거기 컨텐츠 저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크라우치님하고 초연님 계시잖아요. 금강길 얘기하니까 금강길에 그 사이사이 길에 좋은 길을 또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맵을 쓰는 게 좋겠어요? 네이버 맵, 카카오 맵, 구글 1차적으로 저는 구글과 카카오 구글과 카카오로 다 때려 놓을까요? 네이버 쓰시는 분은 또 의외로 많긴 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지난번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많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 가입이 너무 그냥 오케이. 약진을 그러면 해갖고요. 카카오 그리고 영어도 물론 가능하고 전환이 언어 전환도 되고. 일단 1차적으로 카카오하고요. 구글 맵에 매핑을 좀 하고요. 매핑을 해놓고 공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뭐냐면 그것보다는 아까 말한 디바이드 하는 거 있잖아요. 잘라내는 거. 권역에 여기 이름을 뭘로 진다. 루트 몇 개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하루 주행거리 100km 미만으로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게 뭐가 되냐면 PDF 파일로 된 지도 한 장씩으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할 단계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굵직한 거 전체만 먼저 좀 버리고 권역만이라도 잘 나눠주면. 권역만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왜냐면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들 한 번씩 한 권역씩은 돌 수 있게 해주면 그 안에서 자기 뭐 스킬에 따라서 그러면은 오늘 좀 여쭙죠. 순서대로 보면 서울에서부터 따서 5,000km에서 금강까지 가는 이 권역을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나누는 게 좋아요? 행차일도 많이 중부 내륙 뭐 이렇게 가면 되겠나? 간이라도 이름을 권역을 하나 크게 퉁쳐서 이만큼. 서울에서 충주까지 이걸 남한강길 남한강길 이걸 그냥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충주까지만요? 네. 남한길 포함 네, 이렇게. 네. 충주 오케이. 이거 그럼 남한강길 이게 남한강인데 남한강이 한강이에요. 우리가 어떤 강을 분류할 때 지류가 제일 긴 지류를 본류로 잡잖아요. 그래서 태백에서부터 이게 제일 길어서 이게 본류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북한강길은 한강의 지류예요. 이 한강길이다 그러면 남한강길이 한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살려가지고 그냥 이것은 한강길이라기도 되고 남한길을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면 충주에서 그거는 5,000km. 그 다음에 5천길하고 금강 이쪽 길이 이제 충청도 길이잖아요. 북도 충청남도 충청길이라 할 수도 5,000km 있고 따지면 되나요? 뭐 하여간 저는 그래서 충청도 속사를 본다. 이거 완전한 충청길이에요. 이게. 자 그럼 정리하면 남한강길 또는 한강길 한 권역. 그 다음에 충청길 이렇게 정리하면 네. 듣기 쉽죠, 그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충청 지나서 군산으로 연결돼서 이쪽은 서해안길. 서해안길. 서해안길이에요. 저는 이제 서해안길. 저기를 그렇게 네. 당분간 잡아도 어디까지가 목포까지가 서해안길인가요? 굳이 굳이 따지자면 왜 적어놨어? 땅- 굳이 따지면 땅 끝까지가 땅 저거. 끝까지가 땅끝 서해안. 서해안일까요? 네. 그러면 서해안길은 땅끝까지. 땅끝마을까지. 땅끝마을부터는 남해안길이 되네, 쉽게. 네네 남해안길이죠. 땅끝마을에서 어디까지를 부산 오륙도까지. 부산 오륙도까지를 남해안길. 그냥 남도길이 더 낫지 않을까? 남도길. 네. 남해안길보다. 남도 하면은 남도. 그 남도 하면 전라남도 전라도 쪽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그래서 남도 해안길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남도 해안길. 왜냐면은 남도 중에서 해안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해안길, 남도해안길 두 개지만. 남해안길이 맞을 것 예, 남해안길이 더 남해안길. 영칭상 남도 하면은 전라도권을 연상하거든요. 경상남도. 근데 그렇게 잘 안 부르니까 그냥 남해안길. 남해안 왜냐면 저쪽도 서해안길 했으니까 네. 이쪽 그냥 남해안길. 이쪽이 서해안길, 네. 남해안길. 남해안길. 네. 자 그러면 부산서부터 이 권역을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경상도길, 네? 뭐 경상도길. 경상도길이 됐고 또 다른 생각 없어요? 경상 내륙길 그렇지 해안길은 아니고 내륙길, 해안길이랬으면은 뭐 맥락이 같아야 되지 않나? 경상 내륙길.
경상도 그러니까- 내륙길 여기더라. 내륙길. 그러면 삼척까지 넘어오면 거기서 동해안길. 여기는 알겠는데 네. 요 전체가 좀 까리까리하네. 백두길. 네? 백두길. 그 말은 백두길. 그런 것도 괜찮겠는데. 어디 무슨 그 주게 이제 태백산맥이나 백두대간의 주 길이잖아요. 소백도 거치고 여기 여러 개 거치지. 소백섬도 거치고 백두대간으로 백두대간길. 영남 암프스가 여기까지 내려오잖아. 그걸 백두대간으로 연결시켜갖고 백두길로 만들면 재밌겠다 진짜. 백두길? 잘 안 잡히는데 각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경상 내륙길이 일단 1차적으로 네. 놓자. 경상 태백에서 대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기는 내려가지. 경상 내륙. 근데- 그렇죠. 경상 내륙길로 잠정적으로 일단 네, 경상 들어가자. 네. 내륙길. 네. 네. 경상 내륙길. 경상 내륙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끝나는 거야? 부산에서 삼척까지? 아니죠. 안동 밑에까지. 안동에서 안동. 끝나네. 아니 봉화까지 뭐 여기는 경상도권까지 강원 내륙길이 되면 또. 네, 여기 이제 강원도길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도 강원도길이거든요. 근데 그쪽은 지금 북방이나 아니면 북방 DM KRT라고 했으니까 북방길이라고 하든지 뭐. 그러면은 DMZ 부산, 길이 부산에서 DMZ 길이 봉화 제일 언저리까지는 좋을 그냥 것 경상 내륙권이 네.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는 봉화서부터 강원 내륙. 여기까지 삼척. 강원 내륙이죠. 네? 강원 내륙. 그걸 강원- 나눠야 되나? 강원 내륙길. 그건 뭐라고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경상 내륙길은 그냥 삼척까지로 퉁쳐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네. 좀 경계는 벗어나지만 네. 그 개념은 뻔하잖아요. 내륙으로 땡이 치겠구나. 네. 그럼 내륙이 끝나니까 삼척이 여기는 동해안길. 그렇지. 동해안길.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그러면은 DMZ가 더 상징적이니까 DMZ 길. DMZ길. DMZ 길. 나는 DMZ길에서 화천에서 여기 내려오면 북한강길, 이쪽에는 DMZ 서부. DMZ는 동부 서부로 나눠주면 되나? DMZ 동부, DMZ 서부? 그냥 그래서 DMZ 길 하나면 되지 않을까? 굳이 뭐 서부장 한꺼번에 연결이 안 되니까. 연결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완벽한 이제 DMZ DMZ 길이 길이라고 되는데 얘기할 수 있는데 아, 북한강길로 내려올 화천에서. 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만 명칭은 DMZ길로 해놓는 게 낫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괜히 여기를- 어줍지 않게 네. DMZ 동부 서부 헷갈릴 것 그냥 같고요. 북방 KRT라고 일단은 그때도 가칭을 그렇게 잡았던 건데 DMZ길 DMZ 길. 해놓고 화천에서 갈려진다. 연식길 동부 가로열고 동부 가로열고 서부. 비행기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이다. 동부전선, 서부전선. 저는 동부전선길, 서부전선길. 평간 내려오는 이유는 참. 그러면 동해안길로 포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동해안길로 여기까지 우리 명명을 해놓을 거죠. 어차피 요까지 우리 뭘로 요 길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고 이건 동해안길이니까. 그럼 이거는 퉁쳐서 DMZ길로 해놓고 거기서 지류로 북한강으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DMZ 1, 2 동서 이렇게 하지 말고 DMZ 길 하나. DMZ 길인데 440km 하나 빵. DMZ 길인데 그냥 임진강으로 가는 DMZ 길인데 화천에서 북한강 내려온 갈린다. 사람들은 내려와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 국내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DMZ 길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은 많아요. 다 가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가 낯설기 때문에 네.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혼자 생각. 저희들은 못 쉽게 간다고 배운 거죠. 생각해서 저도 보통 다시 한번 자전거 단체들이 버스를 가지고 DMZ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몇 개 단체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DMZ 다니면서 많이 만나잖아요. 자, 그럼 길을 좀 정리해 볼게요. 권역을 정리해 볼게요. 몇 개의 루트로 되는 건 나중 얘기고요. 일단은 한강길은 충주까지다. 충주. 한강길이죠, 그죠? 네. 남한강길이 낫겠죠. 북한강을 빼고 나면. 아니 그것도 저기 화천까지도 한강길이죠. 이렇게 그렇죠. 어디요? 저기 서울에서 춘천까지가 충주까지를 한강. 한강길. 남한강길. 춘천까지도 한강길이잖아요. 그건 북한. 한강도 자, 그럼 남한강이 더 크리하네. 명쾌해요. 음, 그 지도 저 강 이름을 얘기할 때 여기는 북한강이에요. 음, 여기는 남한강이라고 하는데 한강으로 써 있어요. 가봐요. 맞아요. 강가에 이정표는 전부 한강으로 써 한강으로 있어요. 있어요. 여기는 한강으로. 그게 명쾌하다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러서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일반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남한강길, 이거 북한강길이 있으니까 남한강길로 정리해주면 아니 그건 우리가 편의상 구분한데 이정표라든지 지도에 보면 한강길로 돼 있다니까요. 그럼 그건 분명하다고 말이지. 그럼 한강길은 아니, 혹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나요? 안 봤어요? 한강길은 북한강길과 이 길을 다 포함한다고 정리해주면 되나요? 한강